친구가 있어도 외롭고 없어도 외롭고, 연애를 해도 외롭고 안 해도 외롭고, 결혼을 해도 외롭고 안 해도 외롭고, 근데 그 친구들과 내가 이제 연락을 하나? 진짜 단 한 명도 안 해요. 그렇게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사람은 없더라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요.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니까요. 안녕하세요, 그린이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사연들을 좀 모아왔어요. 바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앤드류님. 저는 올해 30이 된 창균이 친구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바를 같이 병행하는데 거기서 자꾸 약속을 잡으려고 해요. 공부하는 거 아는데 쉬어야 할 때도 있지 않냐며 매번 거절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사실 저 내향형 인간이라 혼자 있고 싶은데 막상 일할 때는 사회적 가면 때문에 그럭저럭 잘 지내거든요. 근데 막상 집 가면 기빨리고 저는 약속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자꾸 만나자는 친구들도 있고, 이러다 제 인간관계 다 엉망될까봐 걱정되는데 사실 전 제 미래가 더 중요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만 똑같은 이유로 거절도 한두 번이죠. 마음 같아선 다 잘라내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약속을 잘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굳이 우리 인간관계 이렇게 될까봐 걱정하면서까지 내가 거기에 맞춰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도 나에게 배려 없이 약속을 잡는 거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배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좀 세게 말하면 이거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맞춰지면 나는 진짜 그렇게 만만하게 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만만하지 않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알바를 하고 아직 학생이고 그러면 어떻게 안 만만해져?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티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있는 공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SNS 같은 데 티내요. 그리고 카톡 프로필에다 엄청 티를 내요. 제 카톡 프로필 봤죠? 답장이 느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야, 너는 좀 바쁠 것 같아서 연락을 잘 못하겠다. 저는 사실 그거를 이용을 합니다. 굳이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얘 바빠요 라고 티를 내고, 계속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면 저 안 바쁘니까 언제든 이날 연락하세요 라고 저의 스케줄을 알려줘요. 그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거에 맞춰줄 수 있는 친구면 나는 기쁘게 그날 놀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안 지킨다, 그 인간관계는 내가 굳이 지속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나의 인간관계에 만들어서 나에게 이득될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 진짜 아르바이트 끝나고 술자리 진짜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과 내가 이제 연락을 하나? 진짜 단 한 명도 안 해요.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내가 인간관계를 연연하나? 전혀 아니요. 미래를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쓰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괜찮아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이런 걱정을 안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쉽게 연락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 거니까,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면. 그럼 그때 돼서 서로 배려하고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아주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 내가 도움이 먼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니까 너무 인간관계 때문에 억지로 내가 가고 싶은 자리 나가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따지는 사람치고 그렇게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사람은 없더라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3살 여자 레오입니다. 모두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저는 가족들이랑 확고한 선을 긋고 지내기에 정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친구도 코로나 학번으로 거의 없고 꾸준히 연락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정신력이 많이 약해요. 그냥 인생 살기가 귀찮고 죽음이란 수단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들곤 해요. 대학생이 되니 순간만 이어지는 관계만 많고 항상 관계에 희망이 보일 것 같다가도 끊어지네요. 어떻게 해야 세상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가족과의 선을 그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의 결핍이 우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의 결핍이라는 건 결국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때 그게 치료가 될 텐데, 우선 나 스스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내가 나를 우선 사랑해주고 내 삶에 희망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고 나를 챙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야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기준들이 명확해지거든요. 지금 보면 사실 코로나 학번으로 거의 없고, 이것도 결국엔 내 상황을 탓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족들과 선을 긋고 해서 이것도 상황 탓이에요. 나한테 연락해준 사람이 없어요. 남 탓.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삶이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혼자와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세바시 영상을 본 게 있는데, 우울증에 빠졌다가 이제 회복한 분의 이제 경험담이었는데,
햇빛을 쬐면서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들고 나를 이제 행복감을 주는, 움직이게 하는 그 도파민을 만들라고, 그래서 요거트를 먹으라고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차근차근 나의 우울증을 극복하고 조금씩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 조금 만들다 보면 나 이런 것 좀 해보고 싶어 하는 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배울 수 있는 일을 해보세요. 대외 활동도 좋고 커뮤니티 활동도 좋고, 그럼 거기서 만드는 인간관계 생기고. 친구를 만들 때요, 가장 큰 요인은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공감은 내가 같은 일을 하고 있거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나 비슷한 거에 관심이 있는 거, 그런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고 서로 공감해주고 얘기할 거리들이 늘어나니까 계속 이야기가 이어나가지는 거거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람과 붙어 있을 수 있는 환경, 그런 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해봐도 좋고, 저는 예전에 그 보육원 봉사활동 갔었을 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 그 친구들도 사랑 혹은 인간관계에 대한 결핍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저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읽어주세요, 안아주세요, 저 들어주세요, 저랑 놀아주세요,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제가 그걸 놀아줌으로써 내가 이 친구들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대로 들었고, 이 친구들도 저를 좋아해 주니까 저도 이 친구들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보육원 봉사활동 같은 걸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면서 나의 상처도 회복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같이 봉사활동 하는 친구들이랑도 친해질 수 있고.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앤드류님, 직장인 3년차 링링이라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과거에 저는 불평과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다 고치지는 못했지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안 좋은 행동들을 내려놓고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고, 친구들과 만나면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만나면 계속 이야기가 험담 쪽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만나는 빈도수를 줄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과거에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 불평하고 험담할 때 친구들이 잘 들어줬는데, 이제 친구들이 힘들어서 말하는 상황인데 제가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합니다. 그래도 그만하고 싶은데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요? 저의 과거가 떠오르면서 저도 사실은 예전에 회사 끝나고 회사가 어떻다느니 당연히 그런 걸 했죠. 근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막 그 앞에서 못할 말 뒤에서 하지 마라. 근데 솔직히 100%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있고 그런 시기에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시기에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뒷담이라는 거 사실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나의 속 얘기고, 그리고 그 얘기를 공감해 줬기 때문에 서로가 친해질 수 있는 거고, 나는 좀 이제 변했는데 이 친구들은 계속 또 이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이 친구는 지금도 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나한테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먼저 변하고 이 친구는 아직 그 스테이지에 있다, 그러면 그냥 기다려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면 되고, 근데 내가 그럼 이 친구를 만나기 싫다, 그러면 불편한 내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이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내 생각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미안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억지로 그 사람한테 해주는 건 진정한 공감이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이해를 못할 거면 차라리 내가 불편한 걸 솔직하게 내색하는 게 그 인간관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쩌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겠죠. 오래됐다고 무조건 좋은 친구도 아니고, 만난 지 얼마 안 됐다고 가벼운 사이도 아닌 거고, 살면서 언젠가 뒷담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친구를 만나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3이 되는 학생입니다. 지금 저에겐 공부만큼이나 큰 고민이 있어요. 바로 제 자존감인데요. 고3은 누구나 힘든 시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를 포함한 모든 친구들이 조금씩 다 예민하고 날카로워져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제가 너무 신경 쓰고 또 거기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원체 성격이 좀 소심하고 눈물이 많은 편이긴 한데, 요즘엔 누가 던진 사소한 말들에도 툭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난처한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건지 아니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지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상처 안 받는 법, 자존감 높이는 법이 있을까요? 남희수 작가님이 얘기해줬던 거 있지 않아요?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더 상처를 받는 거라고. 상처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거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돼, 이렇게 하면 자존감이 높아져, 그런 건 없더라고요. 상처를 많이 받아야 그 상처에 둔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예민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아마 계속 반복되다 보면 둔해질 거예요. 그 상처가 나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근데 아마 그 눈물이 아마 해결책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상처받았을 때 하는 것들, 그걸 성숙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면 좋아요. 저는 그런 상처가 있으면 얘기를 하면서 푸는 편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그걸 얘기하고 하면 그게 좀 풀리더라고요.
자존감도 이렇게 하면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그거에 대한 노력이 꾸준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 고3이잖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내 친구들한테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지금 예민하다면 내가 이 친구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이 친구들의 그 예민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아마 나 스스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한 존중도 생기는 거고 자존감도 조금씩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나한테 상처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남들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자기한테 상처를 못 줄 거예요. 받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눠주세요. 그래도 내가 받은 게 있다면 그걸 성숙하게 풀어갈 수 있는 나만의 방법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책도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방법들도 나에게 적용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번째,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 9개월 차 27살 여자입니다. 제 고민은 칭찬을 칭찬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일을 할 때 저는 좀 산만하고 꼼꼼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걱정이 태산인 채로 집을 나섭니다. 뭐 하나 실수하면 세상 무너질 듯이 기겁하고요. 아직 1년도 채 안 된 신입이라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옥죄는 것 같기도 해요. 사수나 팀장한테 꼼꼼하게 일 잘한다, 열정적으로 임해주는 것 같아 고맙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 안도가 되면서 잘 못하는데 기운내라고 말해주는 거겠지 하며 의심하고 그 의중을 파악하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일을 하는 내내 에너지 소모가 크고 집에 와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걱정 없이 건강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1년도 채 안 된 신입이라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끝이야. 원래 신입 때다 그래요.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되게 꼼꼼한 성격 아니고 계획형이 아니어서 막 실수도 많이 하고, 뭐 하나 실수한 게 내가 발각되면 이거 어떡하지? 나 큰일 났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막 졸이면서 말하고, 스트레스 받아 집에 와서 막 위장약 먹고. 근데 그런 거를 굴러봐야 결국 딱 한철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 되면은 되게 나의 그 신입 시절이 아마 귀엽게 느껴질 거예요. 칭찬해주는 거? 아니, 신입인데 당연하게 격려 차원에서 칭찬해 준 거죠. 지금 이랬잖아요. 기운 내라고 말해주는 거지? 기운 내라고 말해주는 거 맞아. 알면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내가 꼼꼼하지 않다 그럼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고, 그 위에 분들은 신입들한테 크게 안 바래요. 시키니만 불평 없이 잘해도, 실수해도 회사를 날려먹는 실수만 아니면 웬만하면 괜찮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회사라는 거는 리스크를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책임감 없이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대충 일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내가 부족한 걸 알면 내가 노력하는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스트레스는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의 몫이다. 나는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 된다. 배우면 되는 거고, 실수했으면 그걸 해결하면 되는 거고, 대신 징징거리거나 불평하거나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신입 때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보통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은 결국은 인간은 외롭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구가 있어도 외롭고 없어도 외롭고, 연애를 해도 외롭고 안 해도 외롭고, 결혼을 해도 외롭고 안 해도 외롭고, 자녀가 있어도 외롭고 없어도 외롭대. 내가 다 물어봤어요. 내가 다양한 사람들을 물어봤지만 다 인간은 결국에는 외롭대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만 살아갈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나 스스로와의 관계가 우선 좋아야 되는 거, 나 자신과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인간관계에 있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는 않다. 나의 바운더리를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좋다. 그 가장 가까운 곳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 있잖아. 나도 별로, 너도 별로, 쟤도 별로, 쟤도 별로, 우리 모두 별로. 우리 모두 별로인 점이 있어요. 서로에게 너무 상처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참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꼰대 같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요. 다 잘 들어가는 소리예요. 오늘은 여기까지.